북로그 소수 4편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정한세.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신예희 드렁큰 에디터. 파케를 준비하고 이 글을 쓰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내 가계부를 들춰보았다. 신예희 씨처럼 1원 단위로 가계부를 적고 있진 않지만 한 달의 수입 지출 규모와 최소한의 입출금 정도는 기록하고 있다. 어플을 벌써 3번째 바꿔서 긴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내 수입과 지출은 제법 일정한 편이므로 몇 개월만 들여다봐도 대략 어떻게 돈을 쓰는지가 나온다.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금 보험이다. 지출의 반절 정도가 여기서 나간다. 6개월짜리 단기 적금이 2개, 1년짜리 적금이 1개, 3년짜리 적금이 또 1개, 주택청약과 연금보험, 실비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연금보험은 가족 구성원의 간곡한 권유로 시작한 건데 명칭은 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금에 가깝다. 보험이라고 붙인 이유는 해지 시 환급금이 있고 만기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가입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가입 후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들어놓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연금을 수령할 나이쯤 되면 집도 절도 없을 확률이 큰데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실비보험은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암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은 답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선언과 함께 권유한 상품인데 하필 그렇게 서명하게 된 날이 내 생일이었다. 서명을 하며 이게 생일 선물인가 아니면 미래를 담보 잡힌 협박인가 다소 아리송했지만 이 나이를 먹고 보니 생일 선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덕분에 미주신경성 실신 검사를 받을 때도 고액의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 주택청약은 집 없는 사람이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아직도 왜 좋은지는 모른다. 이걸 일정 기간 가입한다고 바로 집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사회초년생 때부터 시작한 적금이라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을 때 잔액을 한 번씩 확인해주면 아, 그래도 일부는 여기 있구나 하고 덜 상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머지 적금들은 어떤 건 목적이 있고 어떤 건 목적이 없다. 여름 휴가나 생일 기념을 위해 모으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돈을 쓰지 않기 위해 묶어놓으려고 들어놓은 것도 있다. 1년짜리 적금은 자유적금인데 매일 저녁 때 일기를 쓰면서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1,000원부터 5만원까지 넣을 생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단 매일 일기를 쓰지 않아서 덩달아 적금 이체도 까먹는 데다가 높은 확률로 기분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져서 2달 정도 운영해보고 못해먹겠다 싶어서 매일 3,000원씩 자동 이체시키는 걸로 돌려놨다. 목적도 의미도 상실했지만 2022년 1월 1일에 100만 원은 생기겠지요. 이렇게 번 돈의 반절을 묶어두고 나면 나머지 반절은 고만고만한 곳에 잘게 찢어서 나눠 쓴다. 적금 외의 고정 지출 중 범위가 큰 편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비용인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 통신비를 밀리지 않고 내면 그 달은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인터넷 요금은 제때 못 내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그때 미묘하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 월급을 월말에 받아서 여타한 지출을 전부 월말에 같이 묶어뒀는데 홀로 15일에 자동 납부가 된다는 근성이 있다. 날짜를 바꿀 수도 없다고 해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요금만큼의 잔고를 남겨두려고 애쓴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먹는 것에 쓴 기록들이다. 뭘 이렇게 많이 먹고 사는지? 평일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먹는 사람이라서 대부분 반조리 식품을 사거나 외식을 해서 나가는 기본값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스타벅스 자동이체 5만 원을 걸어놓았네요. 정작 이사를 가면서 스타벅스가 멀어져서 다른 카페만 주구장창 돌아다니는 주제에 꾸준히 멤버십을 유지하는 이 패기. 게다가 요새는 주말에 요리를 해먹겠다고 마트까지 가서 장을 조금씩 봤는데 그 돈이 한 달 모이니 총액이 제법 된다. 문제는 이렇게 장을 봐서 다채롭게 먹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길은 만두로 통한다는 것이다. 사골 만둣국, 우거지 만둣국, 만두라면, 만두전골 등등 각종 만두 요리만으로 주말에 나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도서 구입비를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보고 싶은 책이 생기면 그때그때 구입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우선 책을 어제 주문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예상치 못하게 신간이 나와 있었다. 주문한 책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새 책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여러 번 배송을 시키면 택배가 오는 횟수만큼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얼레벌레 책을 사다 보니까 어떤 달에는 책을 사느라고 남는 돈이 없었고 어떤 달에는 사고 싶은 책이 없어서 여윳돈으로 먹는 것에 왕창 썼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책을 마음껏 구매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그 사이에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뒀다. 그렇게 하니까 비록 나온 즉시 구매는 할 수 없게 됐지만 안정적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온다.
여기에 가장 최근 등장한 항목은 바로 후원이다.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계약이 2021년 12월 말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1년짜리 인생을 반복해 나가는구나 하는 씁쓸함과 이게 어디야 하는 안도감이 뒤섞였고 뒤이어 이렇게 연명하게 된 1년을 혼자만 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외부 행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많은 곳들이 바자회나 후원 카페 등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직접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했다.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조금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급여이기도 하고 계약이 연장되어 월수입이 보장받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매달 소액이라도 좋으니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단체나 누군가에게 추천받은 단체에 후원하기로 했다. 단체에게 제일 좋은 건 정기 후원을 시작하는 건데 나의 내년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정기 후원을 해도 될지 아직 자신이 없다. 지금까지 후원한 곳은 송주건,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군인권센터, 트랜스 해방전선,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6곳이다. 지출과 소비는 언뜻 다르게 보이지만 내가 재화를 쓰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지금처럼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로 자기 자랑을 좀 겸해 앞으로 할 지출 계획을 소개하자면 비건 화장품을 찾아보고 있다. 화장은 안 하지만 스킨과 로션은 바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긴 해야 한다. 그 분야에는 아직 입문자 수준도 못 되는지라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비건 화장품 브랜드 아는 곳이 있냐고 물어봐서 몇 군데를 추려놨다.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잘 뽑아가는지 요새 계속 광고로 모 비건 화장품 브랜드를 띄운다. 알겠다고요. 제 소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이 글은 2021년 4월 14일 포스타의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